9월 11일 장관 지시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의 많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오래전부터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 검찰 특수부 수사는 항상 정치적 편향을 의심받았다. 선택적 정의는 한국 검찰 DNA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검찰공안부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및 경찰보안과와 함께 체제를 수호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선봉에 서 있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공안부의 힘은 약해졌다. 빈자리에 특수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공안수사기법은 특수부에서 그대로 활용되었다. 특수부는 사회적 주목을 받는 소수 중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다 보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검사장 승진이 잘 되고 퇴직 이후 전관 내우도 잘 받고 재벌 기업에 들어가 높은 대우를 받는다. 스타 검사가 배출되면 그에게 권력이 쏠린다. 특수부 정치검사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언정 카르텔을 통해 검찰의 조직 이익을 수호했다. 신성가족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정권과는 협력했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과는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쌍금을 휘두르며 검찰 정치를 실천하는 칼잡이 검사가 되었다. 반면 형사부 검사들은 1인당 몇백 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허덕이며 업무를 하지만 검사장 승진이 쉽지 않고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며 퇴직 후 전관 내우도 잘 받지 못한다. 인사에서 특수부 검사 우대 경향은 특수부 검사들의 대북격인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더욱 강해졌다.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이유로 윤 총장의 요청이 수용된 결과였다. 그렇지만 2018년 3월 13일 최서원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특수부 검사를 더 우대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간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가 성사되어 입법화를 앞두고 있었다. 특수부 같은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보다는 경찰 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비중이 높아져야 했고 이들을 우대할 필요가 커졌다. 형사사법의 중심은 검찰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기에 공판부 검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2019년 12월 검찰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대폭 제한된다. 따라서 공판검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에 부응해 9월 30일 첫 회의 후 권고를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인사 규정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형사부, 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 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형사, 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공판부장 보직에 특수, 공안, 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형사부,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부와 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해야 한다 등의 권고를 했다. 10월 8일 내가 직접 발표한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안에는 이 내용이 종합 제시되어 있다. 즉 1. 직접수사 축소의 상징적 대상인 특별수사부는 폐지하고 형사부로 전환하며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어 3개 청에 최소한의 부서만 설치한다. 2.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도 광역별 거점층을 선정해 최소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등이다. 이는 내가 사직한 다음 날인 2019년 10월 15일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반영되어 실현되었다. 형사부, 공판부 검사에 대한 인사 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실현되고 있다.